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예약자가 많았는데 코로나 숫자가 갑자기 확 느는 바람에 다들 이렇게 많이 취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막 여기 인원이 막 예약이 저희도 좀 많이 받는 게 부담이 돼서 딱 4명만 선착순 예약을 받으셨는데 그게 많이 이렇게 안 오셔서 저녁에 또 뭐 오프라인 또 있어요. 온라인 강의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또 하는 강의 있으니까 혹시 오늘 뭐 듣다가 잘 이해가 안 가시고 복습을 해야 되시면 저녁에 접속하셔서 들어도 됩니다. 8시부터 하니까. 지금 어머님들이 오늘 오신 어머님들 중3 어머님 계세요? 한번 중3 한 분 계시는구나. 중2 중1 중1도 계시고 오늘 사실은 저 중3은 한 몇 달 전에 몇 달이 아니라 한 달인가 그 전에 한번 했었어요. 제가 설명했었는데 오늘 그냥 같이 들어도 중학교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머님들이 좀 일반적으로 쭉 들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3 어머님은 저희 수의학원 이렇게 유튜브에서 치면 저번에 강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죠? 유튜브에 수의학원 이렇게 치면 예전에 설명했던 자료들 다 올라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중3 어머님들에 대한 고교 선택 문제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좀 좋을 듯 싶어요. 오늘 제가 뭐 고교 선택 문제들 어머님들이 주로 많이 관심 있는 게 먼저 고등학교 선택 문제도 관심이 있고 뭐 이제 그렇죠. 주로 이제 고교 선택 문제고 좀 아이들 그런데 오늘 제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좀 입시가 좀 어떤 쪽으로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지 이런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제 우리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때 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어머님들이 좀 머릿속에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입시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얘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오늘 제 얘기는 뭐 한 시간 좀 더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저희 재원생 아니신 어머님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많지는 않죠. 그래서 혹시 끝나고 나서 오늘 담임 선생님들이 오늘은 좀 뭐 전체 그냥 중등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일부 재원생인 경우는 나와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안 나와 계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아마 명단 보고 학부모님 계셨으면 아마 나와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 뭐 상담 필요하시면 얘기해서 하시고 뭐 외부나 아니면 또 혹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 끝나고 그냥 이 공간에 남으시면 제가 상담을 뭐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설명의 차이점은 대면을 하면 질문을 안 하세요. 근데 비대면 하면 진짜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대면을 하면 온라인으로 하면 어머님들 화면 다 꺼놓고 이름만 딱 보여요. 그럼 저는 완전 벽을 보고선 얘기하는 느낌인데 다 꺼놓고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막 게시판에다가 막 쫙 해가지고 제가 그 질문 답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끝나고 나서 하나씩 다 질문하는데.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오프라인 하면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질문하기 좀 곤란하시면 남으셔서 제가 좀 여기 서서 좀 이렇게 질문 받을게요. 나오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 혹시 이건 제가 끝에 얘기할게요. 끝에 얘기하고 요 지금 도표는 뭐 다 아시는 건데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학년들이 중3도 아니고 중2, 중1 뭐 그렇잖아요. 중2, 중1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이들 지금 학생 수들은 재학생 수예요. 재학생 수는
뭐 40만 정도 돼요. 40만 명. 이 인원수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거의 한 15만 명 정도는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5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준 거죠. 많이 줄어서 어쨌든 대략 한 40만 명 정도 되고, 여기 재수생들이 한 1년에 한 5만에서 한 7만 정도가 더 붙어요. 재수생들이. 그래서 수험생은 대략 한 50만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진학할 때 되면 50만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요새 보면 그 지방에 좀 약간 이름 못 들어본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막 폐교하는 데 막 생기잖아요. 그죠?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자, 요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중등 어머님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공부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에 이걸 넣었어요. 맨 첫 페이지에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설명할 때마다 계속 좀 얘기 드리는 내용인데 요 얘기를 좀 자세히 할게요. 그리고 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동생이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 있는 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 이런 어머님들 있잖아요. 그 어머님들은, 그 동생들은 이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바뀌어요, 또.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또 생겨요. 그게 걔네들이 어느 때 생각하냐면 6학년부터 생겨요. 6학년부터. 크게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변화가 있어요. 교육 과정 자체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며칠 전에, 요번 앞전에 제가 또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교학점제에 해당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아이들, 현재 중학교 아이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 아이들이에요. 2015 개정교육과정 아이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고, 그냥 뭐 특목이나 뭐 과학고, 영재고 이런 얘기 아니고 그냥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고 아이들은 1학년 때는 이렇게 공통 과목을 공부해요.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1학년 때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영재고 빼고, 영재고는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아이들이어서 그 애들을 빼고는, 영재고등학교를 빼고는 나머지 과학고등학교 아이들도, 특목고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외고건, 특목고건, 자사고건,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요 교육과정을 공부해요. 이게 1학년 때 공부하는 거예요. 1학년 때 공부하는 거고, 내신에 대한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9등급까지 나누는 그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1등급이 4%, 뭐 2등급 11%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렇게 자른 그 기준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게 1학년 때 요 공부를 해요. 요 1학년 때 공부한 내용은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내신으로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을 배우해요. 2학년, 3학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선택교과를 공부를 해요. 선택교과를 공부를 하는데, 2학년, 3학년이 되면 선택교과를 공부하는데, 선택교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을 왜 구분을 해놨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왜 구분을 해놨냐면요.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예요.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그러니까 등급평가라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 등급평가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이건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성취평가라고 그래요. 성취평가, 절대평가라기보다는 성취평가. 그러니까 그러면 성취평가가, 중학교는 몇 단계로 성취평가를 해요? 중학생들 성취평가 몇 단계로 하고 있어요? 5단계잖아요. A, B, C, D 5단계 하잖아요. 그죠? 5단계로 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요 진로 선택 과목 성취평가를 한다는데, 그럼 몇 단계를 하냐? 3단계로 해요.
3단계 A, B, C예요. 그럼 기준이 뭐냐? 선생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A의 기준이 어떤 선생님은 뭐 7%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A의 기준이 10%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해요. 그 기준은 써놔요. 뒤에다가. 우리는 A를 몇 퍼센트 줬어. B는 몇 퍼센트 줬어. 이렇게 성적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그 성취평가 ABC를 해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가 쉽다. 쉽죠. 그렇잖아요. 등급평가 받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죠?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이 선택 교과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로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과 계열은 이런 사회 과목을 듣겠죠. 그죠? 사회 과목을 들을 거고, 이과 아이들은 과학 과목을 중심적으로 듣겠죠. 뭐 이과 아이들도 사회 과목 하나 정도는 들어요. 그리고 문과 아이들도 과학 과목 하나 정도는 듣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진로에 맞게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돼 있어요. 선생님이 짜주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선택해서 미리 학교에서 다 설문조사해요. 너 뭐 들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사해서 교과 편성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과목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좀 보면요. 자, 보세요. 국어 보면요. 국어. 수능 과목 말씀드릴게요. 수능 과목. 그냥 하는 김에. 여기서 수능 과목은요. 독서하고 문학은 필수예요. 국어에서. 필수 과목이에요. 독서하고 문학은 필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화작하고 언매가, 여기 화작하고 언매가 선택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국어는. 2개 중에 하나 선택. 이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어떻게 되냐면요. 수원, 수투가 필수 과목이고요. 수원하고 수투가 필수 과목이고, 미적분, 확률 통계, 여기에 보면 기하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요 3개 중에서 하나 택일이에요. 3개 중에 하나 택일, 수학은.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1, 영어 2가 수능 과목이에요. 영어 1, 영어 2가 수능 과목입니다. 탐구는요. 탐구는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써 있는 거. 일반 선택 과목. 여기 쭉 써 있는 거. 하나, 둘, 하여튼 이 9개인가?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9개. 맞죠? 9개 중에서 2개 선택이에요. 9개 중에서 2개 선택입니다. 2개 선택이고요. 과학은 여기 4개, 원과목 4개, 여기 투과목 4개 있죠? 8개죠. 그러니까 원과목 4개, 투과목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과목 2개를 일반적으로 선택해요. 서로 다른, 이렇게는 잘 안 돼. 이렇게 선택하면 좀 뭐 되는 데도 있긴 한데, 상위권 대학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는 물리를 잘하니까 물원, 물투. 안 좋아요. 그런 대학, 그렇게 되면 이게 자격 제한에 걸리는, 서울대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는 선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 2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물원 이걸 하나 선택했으면 뭐 다른 과목 하나 뭐 지원 이렇게 선택하면 서울대는 못 가요. 서울대는 2를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다른 과목으로. 다른 대학들은 그냥 다른 과목이면 돼요. 그냥 서로 다른 2개. 뭐 원을 2개, 뭐 물원, 지원 이렇게 들어도 되고. 어쨌든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되는데 서울대는 좀 까다롭다. 2를 반드시 좀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수능이 들어가는 선발 과정에서는 다 2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이제 이게 교과목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일반 선택 과목은 언제 공부하냐? 2학년, 3학년 때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근데 2학년 때 이 수능 과목을 거의 대부분 공부를 다 해요. 2학년 때. 3학년 때는 주로 뭐 하냐? 일부, 이 중에서 안 들었던 거 일부에다가 주로 진로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3학년 돼서는. 그죠? 3학년 때는 뭐 이 중에서, 뭐 여기 중에서 좀 뭐 꼭 들어야 되는 건데 편성이 안 됐던 거 일부에다가 그 다음에 주로 이쪽 진로 선택 과목을 3학년 때는 진로 과목들을 주로 듣는다 이거죠. 그러면 내신이 2학년이 힘들어요? 3학년이 힘들어요?
2학년이 힘들죠. 왜? 2학년 때는 주로 다 등급 평가고요.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이건 ABC로 평가하는 과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의 부담이 2학년 때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은 거의 2학년 때 끝나는 거예요. 3학년 때는 그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3학년 때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2학년만큼 그렇게 빡세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되면요. 내신을 버릴 애들은 다 버렸어요. 아이들이. 내신 공부를 안 해요. 하는 애들만 해요. 그러니까 정교권인 아이들만 3학년 내신을 준비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그냥 학교에서 내신을 보건 말건 상관을 안 해요. 대부분. 그냥 시험 때나 잠깐 하고 뭐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신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은 고1, 고2 이게 아주 중요해요. 특히 뭐가 중요해요? 고1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고등학교 1학년이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망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동기가 잘 안 생겨요. 뭐 2학년 때 열심히 해가지고 만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수시는 끝났나 봐. 나는 정시로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신은 버리는 거고 나는 수능을 봐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내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예전에는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1학년 때 좀 못하더라도 2학년 때 잘하고 3학년 때 이 정점을 찍으면 뭔가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멋있는 이런 생활 기록부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2학년 때 내신은 거의 정점을 찍는 거고요. 3학년 때는 그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2학년 때까지 쭉 평균 내보니까 자기가 정교 그래도 한 10등 안에 들었어요. 정교 한 10등 안에 들었고 평균 등급을 내신 주요 과목에 그러니까 내신 평균 등급을 내보니까 뭐 한 1등급 후반 정도 됐어요. 막 1.7 정도 됐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등급으로 따지니까 평균 등급을 내니까 그러면 3학년 때 올라가서 내신을 나는 버려야 될 게 아니라 내신을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 좀 더 좋아지든가 그렇게 관리해서 난 수시도 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벌써 1학년 때, 2학년 때 벌써 등급이 예를 들어서 3등급, 4등급이 나온 학생이에요. 이거 가지고 나는 그러면 1등급, 3등급, 4등급 나오면 내가 고3 때 가서 이거를 만회하는 어떠한 생각을 하겠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아이들이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내신은 끝났다. 내신은 이제 끝났네.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수능으로 전략을 짜서 고3 때는 완전히 수능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학년 때도 벌써 그런 생각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내신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신은. 그래서 이 교과목에 대해서 좀 잘 보시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교과목에 대해서 제가 이건 한번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얘는 등급 평가를 하는 거구나. 얘는 진로 선택 과목은 이건 성취 평가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고등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A라는 고등학교가 가고 싶어. 이 애를 거기를 좀 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 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게 있어요. 모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교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과정 편성표가 있으니까 그게 한 장짜리예요. 딱 한 장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이런 교과목들이 쭉 써 있고 이거 중에서 뭐 몇 개를 선택해라, 이거 중에 몇 개를 선택하라 이렇게 학년별로 벌써 다 나와 있어요. 1학년 때 뭘 배우는지 1학년 때는 뭐 이거예요. 1학년 때 이거 배우고 2학년 때 이 학교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게 듣게 하는지가 학교별로 다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일부 조금씩은 변하는데 크게 변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쯤이면 지금은 거의 고등학교별로 교육과정 편성표는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거의 이렇게 세팅이 다 있어요. 이 2015 교육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약에 계속 바꿔버리면 학교 편제표를 계속 바꿔버리면 교육과정 편성표를 계속 바꾸면 그것에 따른 아이들 교과지도 하는 또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뭐 평가 뭐 등등 뭐 그런 평가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귀찮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처음에 짤 때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짜서 지금 거의 다 확정돼 있어서 모든 고등학교가 거의 그냥 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는 이제 분당 지역하고 뒤에는 수지 지역도 혹시 이제 수지에서도 오시는 분들 계세요. 수지 지역도 제가 짜놨는데 똑같은 표예요. 분당 지역은 이제 고등학교별로 주로 이제 고등학교를 지원을 할 때 다른 교과목들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뭐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뭐 과학이라든가 사회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별로 큰 차이가 없고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수학 과목이에요. 수학 과목인데 여기에 보면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어떤 걸 공부하냐면 2학년 때 모든 고등학교는 수원 2학년 때 수투 수능 과목이에요. 거기에다가 기하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확통을 공부하거나 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고등학교는 수원, 수투는 다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만 2학년 때 배우는 학교. 수원, 수투만 들어도 되는 학교. 2학년 때 수학을. 좋죠. 두 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원, 수투만 해도 되는 학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원, 수투, 확통을 반드시 해야 되는 학교. 또는 어떤 학교는 수원, 수투, 기하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써놓은 게 이제 여기 쭉 2학년 때 선택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써놨어요. 써놨는데 그럼 이게 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기하하고 미적분은 어디 계열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이과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문과 애들이 기하나 미적분을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개중에 경제 쪽 전공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간혹가다 미적분을 하는 케이스는 있는데요. 이과 아이들이 듣는 미적분을 선택해서 듣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희귀 사례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확통을 들어요. 문과 아이들은. 그죠? 문과 아이들은 확통을 들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학교를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낙생고등학교. 낙생고등학교는 수원, 수투, 기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낙생고등학교는 수원, 수투, 기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생고등학교에서 이과 아이들은 당연히 수원, 수투, 기하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죠? 수원, 수투, 기하를 반드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도 문과 계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안 쓰긴 한데 나는 문과 갈 건데 낙생고등학교를 쓸 거야. 이런 아이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낙생고등학교 문과 아이는요. 2학년 때 굳이 기하를 선택 안 해도 되잖아요. 낙생고등학교 문과 아이는 기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 학생들은 수원, 수투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다시 분당고등학교 얘기를 할게요. 분당고등학교도 수원, 수투, 이과 아이들은 기하 3개를 공부해요. 그죠? 그런데 문과 아이들은 기하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저거 뭐 굳이 안 들어요. 문과 아이들은. 안 듣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과 아이들은 기하를 선택하고 문과 아이들은 다른 걸 들어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문과 계열 아이는 수원, 수투만 들으면 돼요. 그죠? 확통은 언제 듣냐? 확통은 3학년 때 듣는 거예요. 여기 분당고등학교 예를 들면 3학년 때 듣는 거예요. 3학년 때 문과 아이들은 확통을 듣게 되는 거고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을 선택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과 아이들이 나는 그럼 확통도 듣고 미적분도 다 들을래 이러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과 아이들은 미적분을 안 들어요. 여기서 미적분 안 듣고 그냥 확통을 들을 거고 3학년이 돼서 이과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적분을 들어요. 아이들이 미적분을 듣고 확통은 잘 안 들어요. 이거 뭐 수능 과목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아까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수능 과목이 아니어서 안 듣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니까 문과 아이들이 듣는 게 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확통이니까 문과 아이들은 요 고3 때 문과끼리만 확통을 성적 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과끼리만. 이과 애들은 여기 잘 안 듣거든요, 이거. 확통 안 듣고 그냥 미적분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 문과 애들끼리만 확통을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2학년 때 확통을 이렇게 집어넣는 학교를 한번 보죠. 여기 돌마고등학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2학년 때 확통을 공부하니까 수원, 수투에다가 문과건, 이과건 2학년 때는 무조건 확통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이라는 요 교과목을 어떻게 산출을 하는 거냐면 문과하고 이과하고 같이 성적 산출을 하는 학교예요. 다시 확통이라는 교과목을 2학년 때 같이 산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불리해요? 누가 불리하죠? 문과 계열 아이들이 대단히 불리해지죠. 이과 애들이 대부분 다 1등급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등급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과 계열 아이들은, 그죠? 수학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낮은 문과 계열 아이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좀 좋을까요? 예? 확통이 없는 학교. 확통 없는 학교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기하를 하는 학교. 이런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를 찾으면, 그 학교를 찾으면 2학년 때 수원 수투만 하면 되거든요. 2개만 하면 돼요. 이과 애들처럼 3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확통을 하는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문과 수원 수투는 어차피 문과 이과 그냥 한꺼번에 성적 산출하니까 그런데 이거 확통까지도 그냥 같이 성적 산출하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자녀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뭐 아주 잘하는 아이는 아닌데 문과 계열을 가고 싶어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를 가는 게 좋다. 여기도 괜찮기는 해요. 기하하고 확통 이렇게 같이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과 애들은 기하를 듣게 하고 문과 애들은 확통을 듣게 하도록 이렇게 시간표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도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2학년 때 그러니까 3개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수원, 수투, 확통, 문과라 하더라도 3개를 다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근데 확통 공부해야 되거든요. 3학년 때 할 거를 이제 2학년 때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3학년 때 뭐 하냐? 뭐 수능 공부만 시키겠죠, 뭐 그 학교는. 명목상으로는 어떠한 이렇게 하나를 경제 수학 이런 거 하나 깔아놓고 경제 수학은 수능 과목이 아닐 테니까 그냥 그 시간에 수능 문제 풀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세요?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분당은 이렇게 이제 기하 쪽이 많아요. 기하를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수지를 보면 여기는 다 학통이 하나. 여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 여기는 완전히 무슨 문과 죽일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는 이과 애들이 상대적으로. 예. 그럼 2학년 때 기하를 하게 되면 예. 모든 학생들이 다 기하를 배우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요거 다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기하를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거기까지는 아는 학교 그 교육과정 편성표에 보면 이 기하를 2학년 때 하는 건 이과 애들만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과 애들. 아니죠. 확통도 선택에다가 물려놨는데 확통은 3학년 때로 빼놓은 거죠. 선생님, 네. 그러면 미적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예. 2학년 때 예. 이과인데 예. 미적을 선택한다 그러면 2학년 예. 때 수 원투로 하는 거예요? 다시 잘 보. 이과인데 예. 미적을 선택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2학년 때 수 원투만 하면 기하 안 선택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수능파야.
나는 수능으로 나는 내신은 버릴 거야. 내신은 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미적분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서 기하를 선택 안 하고 다른 거를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게 불리하냐면 최소한 수학이 5개잖아요. 5과목이에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수원, 1학년 거 빼고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5개잖아요. 5개 중에서 4개는 들어야지 그래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음. 선택이 거의 2개인 거네요. 아까 전에 그렇죠. 이과인 경우는. 문과 아이들은 보통 뭘 듣냐면 확통하고요. 고3 때 경제 수학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들어요. 예. 분당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예. 수지를 보면은 어디요? 수지 예. 보면 확통이라고 하고 바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수지고등학교는 이렇게 해놨어요. 확통이, 이게 수지고등학교인데요. 수지고등학교는 어떻게 해놨냐면, 확통인데, 이과 아이들이 또 확통을 선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도 되고, 선택을 안 해도 되도록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를 확통을 선택하지 않을 거면, 수지고등학교 그 교육과정 편성표를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확통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은 원을 4개를 듣게 돼 있어요. 2학년 때. 원 과목 있잖아요. 원 과목. 원 과목을 4개를 다 듣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보통 원 과목도 뭐 3개만 그러니까 3개만 이렇게 듣게 이렇게 해놓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게 선택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수지고등학교는 확통인데 이과 아이들 중에서 확통을 듣는 아이들도 있고 안 듣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이과에서 확통을 안 듣는 애들은 그 시간에 뭐를 선택하게 돼 있냐? 과학 하나를 더 듣도록 이렇게 아이들이 편성이 그렇게 시간표가 그렇게 이렇게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그렇게 유도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수지고등학교는 그럼 확통을 듣는 애들이 문과 아이들은 다 들을 거고요. 대부분이 다 들을 거고 이과의 일부분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이과 일부분 애들이. 선생님 아까 예. 수능에 확통이 안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확통 문과 계열 애들이 확통을 들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그럼 문과 쪽만 확통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왜 문과 애들이 확통을 듣냐면, 그러니까 수학 과목이 전체가 30문제예요. 수학 과목은 전체가 30문제인데 30문제 중에서 1번부터 22번까지는 22문제, 22번까지는 수원 수투 과목이에요. 공통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23번부터 30번까지 있죠. 8문제. 그게 선택 과목이에요. 그 선택 과목은 학생이 3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메뉴가 3개예요. 확통이라는 메뉴가 있는 거고, 기하라는 메뉴가 있는 거고, 미적분이라는 메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수능을.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왜 문과 애들이 확통을 듣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사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근데 서울의 주요 대학은 이과 계열 아이들은 무조건 미적분하고 기하를 듣도록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적분하고 기하를 안 들으면 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이과 아이가. 그래서 이과 아이들은 기하하고 미적분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예. 2학년 때 예. 확통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과 애들이 좀 손해겠네요. 수능에서는. 아. 미적분 쪽으로 가야 되니까. 미적분이나 기하 쪽으로 수능에 봐야 되니까. 아, 근데 내신,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능으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내신하고 같이 보였을 때는 예. 확통은 없는 게 이과한테 유리한 거네요. 확통을. 없고 미적분 기하만 있는 학교. 아, 그런 학교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가서 이렇게 듣는. 그러니까 2학년 때 기하 있고 예. 3학년 때 미적 듣고 이런 게 유리한 거예요. 수능에는. 수능의 입장에서 보면, 예, 예. 수능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확통이 별로 필요가 없죠. 왜냐면 별도로 딱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과애들이 꼭 5개를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이과애들도 5개를 다 들으면
뭐 난 수시로 갈 건데 5개를 다 들으면 뭔가 가산점을 받고 4개를 들으면 불리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4개만 들어도 돼요. 학교 교육 과정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4개만 들어도 돼요. 물론 5개를 다 들으면 좀 더 이렇게 얘는 수학이 뭐 이렇게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요. 얘가 수능 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들었네. 이렇게 보면 좀 더 이렇게 기특하게 보겠죠. 그죠? 거기다 등급도 높이 나오면 수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좀 좋게 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4개를 봤다고 해서 이런 거예요. 5개를 다 선택해서 5개가 점수가 다 좋아요. 그러면 가산점이 붙는데 거꾸로 5개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중에 확통이 성적이 안 좋아. 그러니까 5개를 다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그 확통이 성적이 안 좋아. 예를 들면 다른 건 다 1등급인데 얘는 3등급이야. 그럼 차라리 선택 안 하는 편이 낫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4개를 들으면 내신에서 4개, 내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능은 어차피 수능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신 얘기를 할 때 내신에서 5개를 원래 다 들으면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뭐 4개만 들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3개를 듣는 건 문제가 돼요. 3개를 들으면 진짜 얘는 수능을 그냥 위해서 공부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는 수능이구나. 수능으로 그냥 수능 과목만 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는 대학 가기가 좀 쉽지 않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예요. 또 뭐 질문사항 있나요? 여기 요 과목에서. 예.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8문제라고 했잖아요. 예?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8문제잖아요. 예. 근데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는 이적이랑 기하를 2개 다 원한다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2개 다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수능은 어차피 선택 과목은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 또는 미적분. 둘 중에 하나. 예.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보면서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가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죠? 나머지 과목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수학이 조금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확통, 2학년 때 확통 이렇게만 써 있는 학교는 지원을 하게 되면 2학년 때 수학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긴다. 수원, 수투, 문과 계열 아이들인 경우. 이과는 어차피 3개를 해야 돼요. 이과 아이들은 무조건 과목이 2학년 때 수학은 3개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문과 아이들은 3개를 굳이 안 하는 학교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를 가면 안 가도 돼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 좀 차이점들 알아두시고. 근데 뭐 고등학교가 어차피 뺑뺑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뭐 지원할 때 좀 참고를 할 수는 있죠. 여기 했고, 여기 쭉 얘기했고. 하여튼 수지 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확통이에요. 여기는 뭐 별로 특색이 없어요. 특색이 없고. 근데 분당은 상대적으로 기하를 하는 학교가 꽤 있어요. 오히려 확통을 2학년 때 집어넣는 학교가 좀 적어요. 오히려 적죠.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학급 수는 여기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입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형으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시가 확 바뀌는 게 언제냐면 2028년도예요. 2028년도에 입시가 한 번 또 크게 바뀌어요. 그게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 그러니까 그럼 2028년도에 해당되는 학년이 몇 학년이야?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입시가 바뀌어요. 그때는 또 바뀔 거예요. 수능도 바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아이들이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고 다 성취평가로 바뀌어요. 초등학교 6학년. 그게 고교 학점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현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은 현재의 아마 교육과정에 그대로 쫓아갈 것 같아요. 물론 저 변수는 있어요. 대선이라는 변수가 좀 있기는 해요. 선생님, 경기도는 별도로 먼저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교학점제요. 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도 실제 하는 게 보면 전면적인 고교학점제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고교학점제가 지금 수능하고도 연계돼 있고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현재의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가장 혜택을 받는 건 자사고예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을 다 뭐로 해요? 성취평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사고 가는 거를 조금 꺼리는 이유는 상위권 아이들이 가서 내신 성적 잘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거든요. 학교 분위기 좋은 거 알고 수능 잘 보는 거 아는데 거기 가서 내신 성적 잘 못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고교학점제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요. 특목고 자사고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기본 전제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도에 특목고 자사고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교육부 방침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에 그 고교학점제를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면적인 고교학점제 실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 이 정도죠. 입시는 현재의 입시하고 똑같이 가요. 특별한 변화가 없고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에요. 6학년 아이들이고 현재까지는 그냥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갈 거다. 물론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대선 혹시 또 뭐 질문? 재수했을 때 예. 중1하고 6학년하고 달라지니까.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는 재수생이 줄겠죠. 그래서 보통 입시가 한번 크게 변할 때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 지금 얘기죠. 혹시 우리 아이가 재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확 변하지 못하니까 이제 막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신문에 이제 그러면 뭐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의 또 얘기가 나오겠죠. 어쨌든 입시가 변하는 거는 지금 중1 애들이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예? 격변기에 살고 있는 거죠. 격변기에 살고 중1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이 아이들은 입시에서로 보면 이제 격변기 아이들이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여튼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뭐 이건 다 아는 거죠. 정시가 현재 늘고 있고요. 이제 이거 다 아는 얘기죠. 2023년도가 되면 이제 정시가 다 늘고 있고요. 이거 뭐 다 아는 얘기고 수능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자, 뭐가 요 얘기인데 사실은 수능은 정시요, 정시에서 내신 성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정시. 그러니까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 줄 그건 알죠? 자, 그럼 정시에서 내신 성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거의 대부분 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냥 다 수능 100%예요. 수능 100%인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수능 100%. 그러니까 수능만 잘 보면 돼요. 근데 수능 과목은 그 과목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어도요. 그렇잖아요. 국어도 뭐 예를 들면 선택 과목 중에서 2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고, 수학도 아까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뭐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기하 이거 하고 미적분 안 해도 돼요. 수능만 잘 보려고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학도 보통 고등학교 이과 애들 과학을 학교에서는 거의 원 과목 4개 다 가리키고요. 투 과목은 보통 중점 학교는 4개 다 가리키는데 과학 중점 학교는 4개 다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는 3개 정도 가리켜요. 투 과목을 3개 정도, 지투 정도가 좀 빠져 있고요. 나머지 뭐 물투, 화투, 생투 이런 거 다 해요. 그러면 7개나 공부하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뭐예요? 그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정시로 대학 갈 거면 내신에서 굳이 내신에
내신 성적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정시가 40%나 늘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내신 성적 안 좋은 아이, 난 내신 성적이 이제 안 좋아. 이거 가지고 대학 가긴 쉽지 않으니까 그냥 난 정시할 거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굳이 뭐 내신에 여러 과목을 다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능 과목만 그때부터 드립다 파면 되는 거죠. 파면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시에서도 니네들이 교과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그리고 니네들이 그 교과에 대해서 어떤 교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내가 좀 볼 거야 라고 서울대에서는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서울대에서 정시에서도 학교에서 2명을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보통 수시에서 2명을 추천을 해줘요. 서울대는 직윤이거든요. 추천 전형이 직윤인데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뽑더라도 교과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교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정성적으로는 보겠다라는 거예요. 입학사정관 2명이 얘가 진짜 수능 과목만 얄팍하게 공부를 한 놈인지, 아니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건지까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해가지고 재수해가지고 수능 성적을 확 올려서, 그죠? 예전엔 서울대학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힘들어졌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힘들어졌어요. 왜? 서울대를 볼 정도 되면 수능 성적은 거의 비까비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점수 때 애들이 이 지역균형은 10점 차이, 2점 차이예요. 등급별로.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2명이 아이 그 성적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얘는 그래도 AA야. 둘 다. 판정을 내렸을 때 나는 얘는 A인데 한 선생님은 B 이렇게 판정을 하면 얘는 8점. BB 이렇게 판정하면 6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거는 요거 지역균형 선발이에요. 정시 직균 10점, 그러니까 2점 차이로 돼 있고요. 요거는 1점 차이예요. 그래도 서울대에서 1점 저거 별거 아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환산 점수로 계산하면 점수 커요, 이거. 그래서 보통 정시에서 붙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요, 점수가 0점 몇 이렇게 해가지고 붙고 떨어지고 막 이래요.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1점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맨 위에 최고 점수 받은 아이와 맨 밑에 그 커트라인으로 들어간 아이 있잖아요. 얘 점수 차이가 1점이 채 안 돼요. 점수 차이가 0점 얼마 막 이래요. 그래서 실제 점수가 이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점수를 예를 들면 자기가 한 이 정도 레벨의 수능 점수를 받았는데 확 낮춰서 과를 지원을 하면 붙을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힘들어졌다는 거죠. 정시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수능만 잘 봐서 서울대를 가기는 좀 힘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시 얘기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자, 얘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 한 15개나 이 정도 학교들이 어느 전형으로 제일 학생들을 많이 선발해요? 제일 많이 선발하는 전형. 주요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거 이제 바뀌었잖아요. 아까 정시가 40%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선발하는 게 뭐죠? 정시예요, 이제. 지금은 정시가 제일 많아요. 1위 정시, 2위 학종이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3위가 뭐예요? 교과. 요 순서예요. 근데 예전에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예전에는 상위권 대학들은요, 교과 전형이라는 건 있질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은 특히 아주 최상위권 학교들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성균관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 교과 전형으로는 학생들을 뽑질 않았어요. 다 뭐로 뽑았어요? 학종으로 뽑았어요. 다 학종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유리했어요? 그 상위권 대학들을 다 학종으로 뽑으니까 누가 유리해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유리하죠. 거기 상위권 애들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브라인드 면접도 안 했어요. 다 알아. 학교 쭉 보여. 근데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유리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교육부에서 막 그때 막 조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뭐 퍼센트 막 내니까 뭐 하여튼 상위권 대학들은 다 그 모양이야. 이게 일반고 부분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교육부에서 방침이 나온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무조건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은 모집 정원의 10%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해 이렇게 그냥 아예 한 거예요. 그리고 니네 이거 말 안 들으면 지원금 안 줄 거야 이래 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나가는 교육 지원금 안 나가. 니네들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예전에 교과 전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교과 전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 반영 비율 쭉 보세요. 반영 비율. 여기 반영 비율만 읽어보면 자 보세요. 뭐 교과 100, 최소 교과 80, 뭐 그 다음에 최소 80 이상이죠. 교과 90, 뭐 다 교과 100 다 기죠? 교과라는 게 이게 이걸 갖다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은 특목이나 자사고 아이들은 여기 전형 집어넣으면 다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내신 따기가 어려우니까 그 정도 등급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뽑는 게 교과가 80이거든요. 다 80, 70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해봐야 면접, 뭐 그리고 서류 뭐 이렇게 해봐야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전교권 아이가 서류가 안 좋겠어요? 분당에 있는 예를 들면 전교 한 15등 이내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걔 서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겠냐고요. 걔네들은 특별 관리를 하거든요. 걔네들도 다. 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걔네들 특별 관리 안 하겠어요? 하죠. 걔는 따로 불러서 너 이것도 좀 강의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니 남아서 그리고 뭐 이런 이거 뭐 좀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주 관리를 해요. 특별하게 관리를 해준단 말이죠. 뭐 그런 애들이 서류에서 밀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 전형은 일반고 전형이에요. 그 인원이 10%가 는 거예요. 모집 정원의 10%예요. 보세요. 고대는 워낙 좀 교과 전형을 많이 뽑으니까 그렇고 연대만 하더라도 벌써 500명 되죠. 그죠? 이것도 많이 뽑았죠. 이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10% 만들으라고 했는데 더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한번 찍혔었거든요. 그리고 성균관대 뭐 이런 데 보면 360명 거의 뭐 그렇잖아요. 10%잖아요. 한 3,600명 정도 요새 뽑으니까 10% 뽑은 거예요. 뽑은 거죠. 교과전. 이거는 자 그러면 이 전형은 그래서 이 인원들을 이게 그럼 어떤 아이들을 그러면 추천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추천 전형이거든요. 그럼 학교별로 어떤 아이들을 추천하냐? 전교권 아이들을 추천하는 거겠죠. 그럼 몇 명까지 추천하나? 학교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추천 인원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대부분은 4%예요. 4%, 학교별 4%가 추천 인원이에요. 그러면 4%면 지금 여기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인원이 분당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수지는 좀 더 많은데 분당은 한 250명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전교 10등이에요. 그죠? 전교 10등은 추천 전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를 골고루 나눠줄까요? 여기서 봐봐요. 고대도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고 연대도 한 10명 추천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강대도 10명 추천하고 성균관대도 10명 추천해요.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벌써 몇 명이에요? 40명이에요. 그럼 1등부터 40등까지 한 장씩 나눠줄까요? 이렇게?
안 그렇죠. 왜? 한 학교에 40등 하는 아이를 추천서를 주어봐야 걔는 떨어져요. 안 되거든요. 이 전형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붙을 가능성 있는 아이를 주겠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여러 장을 받게 돼 있어요. 한 아이가 여러 장 받겠죠. 그죠? 한 아이가 여러 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복 합격이 많겠죠. 내신 좋은 애가 여기 쓰고 그러니까 막 중복 합격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붙은 아이들이 다 붙으니까 다 위로. 그러니까 추가 합격들도 많이 생겨요. 물론 이 전형은 그럼 이 전형은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유리한 거 아니야?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이 꽤 높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개 합 6 영어 빼고 예를 들면 그러면 222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 문과 같은 경우는 221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하여튼 최저 기준들이 좀 있어요. 최저 기준이 없는 데가 연대하고요. 연대는 없어요. 교과 전형도. 그러니까 여기 내신은 아마 어마어마하겠죠. 연대는 없는 데가 연대, 한양대 없죠? 한양대 없고요. 또 없는 데가 여기 동국대 없어요. 세 군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수능 최저가 사실은 어머님들 고등학교 이제 아이 보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관리하는 거하고 내신 관리하는 아이들이 내신의 정교권 아이가 꼭 수능이 1등급은 아니에요. 내신은 범위가 작고 어쨌든 학교 내신이잖아요. 범위가 작고 수행평가 이런 것도 잘 관리해야 되고 하여튼 한치라도 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시험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험하고 수능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수시로 대학 가는 아이들은 3학년 1학기 거까지 들어가요. 내신 성적이.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거까지 들어가니까 3학년 1학기 거까지 막 내신 관리하다 보면 사실은 수능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돼요. 아이들이. 그랬다가 이제 3학년 1학기 다 끝내가지고 내신 성적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수능 공부해요. 애들도. 정교권 아이들도. 그 아이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전형에 지금 고3 아이, 이 전형은 올 고3 아이들부터 해당되는 전형이에요. 올 고3 아이들부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지금 내신으로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내신 준비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죠. 아이들이. 이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는 아무래도 이걸 그래도 정시로 대학 가는 것보다는 좀 낮은 편이니까 이게 요거 맞추고 이걸로 대학을 가려고 아이들이 하는 거죠. 재학생인 경우는. 그래서 특히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어머님들은 별로 고민하실 게 없는데 우리 아이는 절대로 여기에 들을 리가 없어. 봤을 때. 그럼 별로 고민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아이가. 그러면 고민이 되죠. 이건 일반고 가야 돼? 자사고 가야 돼? 특목고 자사고 가야 되는지 일반고 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죠. 그러지 않을까요? 고민이 되죠. 그리고 이런 교과과정은 아까 한 학생이 막 여러 장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추가 합격이 여러 장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그냥 붙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미달 난다고 그러죠? 미달.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능 최저 맞춘 아이들이 없어. 그냥 다 붙게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그런 거예요. 고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실제 일부 과들은 이렇게 거의 처음에 그 경쟁률은 한 3대1 이랬는데 실제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미달이야. 애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붙은 애들이 서울대도 붙고 연대도 붙고 이래 다 빠져나가면 미달이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맞추면 그냥 붙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면
들어가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시로도 갈 수 있고 또 수능도 봐서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목이 좀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입시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중학교 1학년까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전교 10등. 전교 10등. 분당 기준 전교 10등. 수지 기준 전교 15등. 전교 15등. 안에 들어가면 추천 전형을 받을 수가 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좀 고등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특목 자사고 쪽으로 가면 뭐 쉽지 않으니까. 그죠?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 얘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 얘기를 차라리 할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신 성적 산출을 예전에는 문과하고 이과하고 나눠서 했잖아요.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 1학년 때는 같이 하더라도 2학년 올라가면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같이 해요. 어떤 과목을 똑같이 들었으면 그냥 그 문과건 이과건 그냥 같이 성적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아이들이 밀려요. 이과 애들한테. 물론 문과 애들 중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은 또 잘하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문과 계열 아이들이 밀려요. 이과 애들한테. 그래서 올 3월 달이에요. 올 3월 달에 올 고3 아이들 있죠? 고3 아이들. 고3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서울 지역에 뭐 좀 일반 고등학교하고 자사고까지 그 광역자사고들 있잖아요. 보통 그 광역자사고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실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추천 전형이 있었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추천 전형에 대한 최저 기준을 얼마만큼 통과했는지에 대한 서울 지역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고대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탐구는 두 개 다 합해서 평균 낸 거예요. 여기서 이 이렇게 써 있는 건 국수, 영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네 과목 중에서 세 개 합이 5등급이 돼야 돼요. 세 개 합 5등급.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1, 2 이렇게 되면 여기 추천 전형에 이렇게 붙을 수 있는데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이 통과할 수 있는 게 4%뿐이 안 되는 거예요. 4%. 근데 여기 미적분하고 이렇게 기하 이런 거 선택했던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실제 여기서도 똑같아요. 세계함 6이거든요. 여기 자연계 애들은. 세계함 6이니까 뭐예요? 2잖아요. 요거를 통과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여기는 14% 정도 되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이제 문과 계열 아이들이 최저를 잘 못 맞추는 거죠. 이 실제 실력 자체가 그러니까 수능에 있어서도 좀 그래요. 문과 애들이 일반 그 이과 애들보다 좀 못 맞추고요. 한 예로 뭐 이런 거죠. 지금은 수학도 수능 시험을 보면 예전에는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이렇게 성적 산출을 했어요. 지금은 그냥 확률 통계를 선택하건, 미적분을 선택하건, 기하를 선택하건 성적 산출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 확률 통계끼리 하고 기하는 기하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성적 산출을 해요. 한 줄 세우기에 한 줄 세우기. 그러면 똑같이 수학에 대한 그게 확률 통계를 선택하건 기하를 선택하건 뭐 미적분을 선택하건 한 줄 세우기거든요. 수능이. 이해 가시죠? 한 줄 세우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능은 그렇게 해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 실제 1등급 맞은 학생 있잖아요. 비율이 어떤 학생이 더 많을까요? 1등급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의 선택 과목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에요. 확률 통계 애들은 거의 그냥 1등급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미미한 거죠. 실제. 나머지 애들은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퍼센트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한 이과 아이들이 다 차지해버린 거죠.
예전에는 문과는 문과끼리 했으니까 상관없었잖아요. 문과끼리 그냥 서로 경쟁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통합과정이기 때문에. 수능이 통합과정이에요. 수능도. 내신도 같이 산출하고 수능도 같이 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그 통과하는 비율들은 뭐 이렇게 적은 거죠. 훨씬. 문과 계열에서. 그러니까 내신도 불리하고 수능에서도 밀리는 거예요. 옛날엔 따로따로 성적 산출을 했다면 같이 함에 따라서 수능이건 내신이건 문과 애들이 밀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요. 예. 문과 아이들은 예. 점수를 가지고 문과를 지원을 하는 거니까 예.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융합 과정들이 많이 생겨요. 문이과를 동시에 뽑는 거예요, 애들을. 그러니까 이과 계열 아이들은 아까 했듯이 뭐 수학의 경우는 무엇하고 무엇을 반드시 들어야 돼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문과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과 애들이 문과를 지원을 해요. 그런 융합학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경제학은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문과를 지원해도 되는 그런 이렇게 그런 식의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서강대학교 있죠. 얘네들은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서강대 지원할 때 문과 계열 그러니까 인문 계열 아이들 조심해야 돼요. 그 융합학과들이 많아가지고 이과 애들이 많이 오히려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학과들 있잖아요. 그런 학과들 그런 것들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밀리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예, 말씀하세요. 수업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가 선택을 문과 쪽을 선택해서 수업을 이과 학생들보다는 적게 했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을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문과적 성향의 아이들도 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과 쪽에 수업을 조금 더 듣고 하게 되다 보면은 조금 맞출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적 산출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신에서는 같은 과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과 걸로 얘기해 볼게요. 문과에서 문과 애들 중에 사회문화라는 어떤 그 교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사회문화를 보통 문과 애들이 많이 듣죠. 근데 이과 애들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문화를 하나 정도는 듣거든요. 아이들이 이과 애들도 그 이과 애가 사회문화를 들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들었다고 하면 사회문화를 들으면 똑같은 그 과목을 들으면 같이 성적 산출을 하는 거예요. 같이 성적 산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 산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과 애들이 보통 약한 건 이제 수학 쪽이 좀 약한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그 과목이 이제 똑같이 배우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수학이 약한데 수학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했듯이 문과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수학을 좀 못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 난 수학을 좀 잘하진 못해 잘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문과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편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좀 덜해서 하는 것들도 있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문과 계열이니까 수원 수투만 좀 하고 뭐 미적분이나 기하를 좀 안 해서 수학 실력이 좀 그래서 좀 낮아진 거 아니냐 이제 어머님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미적분이나 기하를 굳이 뭐 더 들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냥 집단 자체가 이과 계열 아이들이 수학을 문과 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죠. 그러면 수학학원에서는 이렇게 친구를 가르칠 때 예. 문과 쪽인 친구들도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게. 근데 어차피 지금 현재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수원 수투는 어차피 필수 공통 과목이에요. 같이 공부하죠. 문과 계열하고 이과 계열하고 나누지 않아요. 예전에는 저희 학원도 문과 애들은 문과반 따로 만들고 이과는 이과반 애들 따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저희 학원도 그냥 수원 수투는 어차피 다 같이 들어야 돼요. 문과건 이과건 뭐 문과 계열을 가건 이과 계열건 같이 듣고요.
그러니까 그건 같이 수업을 해요. 능력별로 같이 수업하고 그 다음에 확통, 기하, 미적분 이거는 다 따로따로 그거를 선택하는 아이들,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그냥 들을 수 있도록 그 교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해요. 그렇잖아요. 만약 확통도 문과 애들만 듣지 않아요. 내신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가면 달라져요. 수능은 절대로 이과 애들은 확통을 듣진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수업을 해요. 따로 수업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은 인문계열 아이들이 자연계열 애들보다는 좀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따기도 좀 어려워졌고 수능에 있어서도 특히 수학 과목 같은 경우 다른 과목은 뭐 영어나 국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문과 애들이 훨씬 더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리고 있다는 거죠. 같이 성적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죠? 물론 문과에서도 또 이과 이상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이 점수가 아니라 등급을 못 맞추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등급을 못 맞추는 거죠. 이게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걸로 가려면. 못 맞추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얘기예요. 고등학교 선택할 때 혹시 인문계열 아이예요. 인문계열 아이면 외고 이런 것도 혹시 어학에 좀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으면 외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인문계열 아이는. 근데 자연계열인데 그 외고 가는 건 절대로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모험을 하시지 말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려운 길이다.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과 계열인데 애가 어학에 대해서 그래도 좀 할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수학보다는 좀 어학 쪽이 좀 더 강하고 이런 아이 같으면 외고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외고는 확실히 요새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 생겼다 하더라도 외고 커리큘럼은 달라요. 일반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반고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아이들 되게 많이 가요. 실제. 그리고 내신도 외고는 수학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런 하여튼 어학에 좀 강점이 있는 아이는 외고 이런 데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외고 가면은 내신에서 분리한 거 아니에요? 내신에서 분리해도 외고는 워낙 학교 교육 편제 자체가 일반고하고 확연히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외고인 줄 알아요. 학종에서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학종에서 유리하죠. 외고인 줄 아니까 얘 외고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 성적 이럴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 자사고가 폐지된다고 그랬는데 예. 폐지가 안 됐잖아요. 예. 그럼 그건 언제쯤 결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발표는 25년도부터 없애겠다는 거예요. 2025년도부터. 2025년도부터 없애겠다. 만약에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자사고를 갔으면 그때 예. 학교 다니는 중에 일반고로 변하는 건가요? 그렇겠죠. 한 3학년 되면. 2학,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지금 간다고 하면 2학년 때 새로 신입생들은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없앤다고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될지는 또 대선도 있고요. 또 등등 있잖아요. 일들이 있어서 그거는 또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이과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보화 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과 계열보다는 이제 이과 계열들의 첨단 학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의대나 약대나 이런 것들이 막 신설되잖아요. 의대, 약대, 이렇게 한의대, 치대 다 합하면 거의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이건 대학교 거의 3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과 애들끼리만 보면 대학교 한 3개 이상 되는 거죠. 그거가 이 학생들이 이런 아이들이 먼저 다 채워지고 그 다음 이제 또 순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문과 쪽은 빠져나갈 아이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학교 네임 이름하고 관련 없이 무조건 하여튼 뭐 지방에 있는 국립대건 어디건 애들이 이런 쪽으로 팍 빠져나간, 잘하는 아이들이 빠져나가서 그다음부터 만들어지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이과 애들이 좀 유리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자연계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첨단학과나 계약학과 이런 것들이 막 신설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원들도 보면, 여기 보면, 여기서도 뭐 많이 생기는 거죠. 뭐 학교 추천 뭐 이런 것도 정시도 많이,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하위권, 중하위권 대학에 보면, 한 중위권 대학들,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을 보면, 여기도 뭐 마찬가지, 이런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과 전형이죠. 이런 쪽으로 많은 그 신설학과들, 첨단학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가능한 한 아이가,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걸로 좀 생각을 하면, 가능하면 이과 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의대나 뭐 치대, 한의대 이런 애들 빠져나가 주기도 하고, 첨단학과들도 많이 생기고, 점차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사회 자체가 점점 저 AI 뭐 등등 이런 사회로 변함에 따라서 모든 학과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자, 요거 하면 마지막, 거의 마지막으로 온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저기 뭐야, 추우신 것 같아요. 이 앞에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추우시죠? 요 표는 이제 뭐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수도권이라는 건 여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전형이 정시가 아까 제일 크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다음 순서고, 그 다음에 교과전형도 이제 많이 늘은 거예요. 예전에는 상위권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최상위권 대학에 교과전형이 없었는데 생겼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교과전형도 꽤 돼요. 논술은 뭐 많이 줄었어요. 진짜로 많이 줄었고.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을 보면 정시,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죠? 수도권 쪽으로만 보면. 제일 큰 게 정시니까요. 그죠? 그리고 내신 성적이 좋은 상위권 아이들은 이 정시와 더불어서 이 세 가지를 다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신 성적이 되는 아이들이 또 뭐 예를 들면 종합전형도 집어넣고 교과전형도 집어넣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이 뭐 이것도 쓰고 이것도 하고 뭐 세 개 다 하는 거예요. 세 개 다 하게 되는데, 자, 비수도권 쪽을 보세요. 비수도권 쪽을 보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교과 전형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예요. 학교에서 분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신 성적이 뭐 한 4등급, 5등급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5등급, 4, 5, 뭐 그래서 한 5, 6, 7, 5부터 한 4도 그래도 좀 분당에서 4면 그래도 애들이 분당에서 4등급 되는 애들도 다 정시 노려요. 정시 노리고 이제 5등급과 4등급에서 이제 4 이하, 5, 6, 7 이 정도 아이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있지 않겠어요. 뭐 어쨌든 있는 거니까 다. 5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도 머릿속으로는 정시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안 나와서 이제 나는 정시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수능을 봐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신 성적 안 좋아서 나는 수능 봐서 대학 갈 거야 그래가지고 수능을 막 준비해가지고 성적이 착착착 오르면 좋은데 그걸로도 수능을 준비했는데 갈 대학이 없어. 점수가 안 나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는 거야. 답답하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 있어서, 그러면 어차피 그 아이들은 서울에 이런 수도권 대학을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정시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음 차선책은 지방이에요. 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는 건 이제 지방 분교부터 보죠.
그죠? 분교부터 봐요, 분교. 분교 학교들. 문제는 알겠죠? 뭐, 원주도 보고, 뭐, 세종도 보고, 뭐, 하여튼 쭉 이제 보기 시작해요. 천안도 이제 보고, 이제, 이게 쭉 범위를, 천안부터 해서 이제 이게 막 서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수도권이죠. 그때부터 보는 거. 근데 이제 그 대학들, 그 밑에 대학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뽑는 인원이 가장 많은 게 교과예요. 압도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래도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은 어쨌거나 그래도 교과를 해야 돼요. 버릴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 확 버리고선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버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교과를 버릴 아이들은 어떤 등급 아이들이냐면 한 2등급 후반에서 한 4등급 초반, 그 아이들은 분당에서 절대로 이쪽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난 죽었다 깨어나서 재수를 하는 한이 있어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표 대학이 걔는 눈이 높아요. 내가 뭐 이렇게 안 가 거기. 내가 대학 안 가고 말지 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어차피 그냥 정시로 갈 애들이에요. 수능 준비해서 갈 애들인데, 그렇지 않은 내신이 한 뭐 4등급 거의 뭐 한 5등급 때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애들은 수능도 안 나올 거다, 틀림없이. 그럼 그 애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럼 현실적으로 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쪽인데 그런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많다. 교과 전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이 교과 전형이 내신 등급이 높을 거냐? 안 높아요. 높은 애들은 다 여기로 가버렸죠. 여기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내신은 다 그만 할 거니까 교과 전형에서 뭐를 뽑아요? 교과 전형에서 중요한 게 아까 뭐였죠? 오히려 학종은 최저가 거의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들이 오히려 적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많지 않은데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는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최저를 맞추시면 돼요. 그나마 최저 좀 맞춰서 교과 성적 좀 챙겨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그 거점 국립대학들 있잖아요. 뭐 이런 데라든가 그래도 좀 이름 들어봤던 대학들 이런 데를 공략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 제가 좀 길게 하네요. 이게 마지막 장인데, 이게 작년도 서울대 합격생 그 학교 분당 지역의 내용이고, 여기서 압도적으로 지금 보이는 건 낙생고죠. 그렇죠? 작년에 20명 보냈어요. 일반고 있죠? 일반고 기준에서는 낙생고등학교가 전국 1위예요. 일반고 기준에서.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까지 다 집어넣어서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까지 다 집어넣어도 거의 한 10위권에 들어가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낙생고등학교는 사실 일반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지역에선 자사고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멀리 찾지 마세요. 그냥 낙생고등학교가 자사고니 생각하시고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뭐하러 멀리 보내세요. 저는 왜 저기 전라도 상산고등학교까지 애들을 보내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여기 보내시면 돼요. 그 학교 보낼 거면 여기 보내지 뭐.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어머님들이 좀 센 학교라고 불리어지는 데가, 그러니까 낙생고등학교도 과학중점학교예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죠? 괜히 뭐 그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과학중점학교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중앙고등학교. 그죠? 중앙고등학교 여기 있네요. 여기도 뭐 과학중점학교 꽤 많이 보냈죠. 과학중점학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평고등학교예요. 보평고. 그렇죠? 보평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입니다. 저기도.
3개의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뭐 쭉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매년 좀 다른데요. 매년 좀 다른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매년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분당 지역에 보면 유의미한 학교, 그러니까 유의미한 어떤 결과물들을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런 학교들이죠. 여기 뭐 서영고, 그다음 영동여고도 좀 하여튼 매년 이렇게 보면 여기도 내신 따기가 좀 어렵다고 여학생들끼리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매년 유의미한 결과들을 내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지금 촬영하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학교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학교에서 발표된 내용 그냥 정리해서 올린 거예요. 올린 거고. 참조하시면 되고 어차피 평준화라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좀 뭐 그 해에 이렇게 좋은 학생들이 좀 그 학교에 좀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입시 결과가 좀 좋고 그런데 의외로 이제 아까 낙생이나 뭐 중앙이나 뭐 이런 데가 뭐 대진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그 입시 성과가 좀 일괄적으로 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학교가 분명히 빡센 거 알거든요. 아이들이 빡센 거 알면서도 아이들이 거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 분위기 봐서 들어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추첨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지원 동기 자체가 확실한 아이들이 지원을 하니까 좀 입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는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는 입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을 할 거다. 입시가 변하는 거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애들부터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아까 고등학교 선택할 때 좀 커리큘럼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특히 다른 건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좀 그렇다. 그래서 그거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그리고 좀 상위권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좀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반고하고 그다음에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얘기 좀 하나 뽑았는데 의대 갈 거면 의대는 물론 의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높아요. 그죠?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데 그러니까 수능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의대 쪽에 오히려 저는 좀 다른 역발상으로 보면 실제 내신 성적이 어차피 그 의대를 쓰는 아이들은 전교권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교권 아이들이 쓰는 곳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어디를 가건 간에 수능은 챙겨야 되는 거고 무조건 수능은 잘 챙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신까지도 챙길 수 있는 아이면 훨씬 더 오히려 그냥 내신 성적을 버리고 수능으로만 가는 아이들보다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그래서 실제 어차피 의대를 갈 거면 뭐 내신이 좋으면 훨씬 더 한 장의 카드를 더 갖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능은 좀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수능 변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수시는 좀 그거보다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의대를 가려고 저는 그냥 의대를 갈 거면 그냥 일반고 보내시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의대 갈 거면 그냥 일반고 보내라. 굳이 뭐 이렇게 어려운 학교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반고 보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 한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끝나고 제가 여기 좀 남아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